루시드가 최근에 드디어 첫 번째 전기차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어요. 작년에 첫 삽을 떴는데 1년 만인 올해 드디어 첫 번째 전기차 공장이 완공이 되었어요. 연간 3만 대 정도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2028년까지 단계적인 투자를 통해서 연간 최대 40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세단뿐만이 아니라 SUV 여러가지 모델 공장은 완공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보면 생산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루시드는 상장업체가 아닙니다.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미국 시장에 루시드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된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업체는 루시드 모터스가 아니라 미국의 을료업체 루시드입니다. 이름이 똑같아서인지 이 루시드가 루시드 모터스인지 알고 주식을 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실제 8월 달에 루시드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로 착각을 하고 주식을 샀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진 것 같아요. 루시드 모터스는 상장된 업체가 아닙니다. 루시드 모터스의 전신은 아티바예요. 2007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제작에 주력을 했는데 전환점이 된 게 바로 2013년이에요.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에 2009년에 합류를 했고, 그리고 모델 S의 설계를 전담했는데 피터 롤린슨이 테슬라에서 나와서 아티바에 2013년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롤린슨이 아티바에 합류하고 전기차 제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롤린슨이 합류하고 3년 뒤인 2016년에 사명을 루시드 모터스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전기차를 공개하게 됩니다. 원래는 2018년에 출시할 예정이었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출시를 미루게 돼요.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로부터 1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 돈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2018년에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작년에 공장 착공에 들어갔고, 그리고 올해 공장이 완공이 된 거예요. 올해 9월 달에 드디어 내년에 출시할 전기차 세단 모델인 에어를 공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루시드 에어를 두고 전통적인 내연 자동차는 물론이고 테슬라의 전기차에 도전하는 첫 모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길래? 루시드 에어는 저가 전기차가 아니라 고급 전기차입니다. BMW 7 시리즈 그리고 S클래스와 비교를 해서 휠 베이스는 조금 짧지만 실내 공간이 더 넓어요. 뒷좌석 실내 공간을 보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이 다른 고급 세단에 비해서 넓다고 해서 테슬라 모델 S에 도전할 정도의 모델이란 건 아니에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꽉 잡고 있어요. 가장 선도적인 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내놓은 전기차 모델들이 동급 모델 대비해서 주행 가는 거리가 가장 길어요. 포르쉐와 아우디가 전기차를 내놨지만 배터리 사이즈 대비해서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아쉽습니다. 루시드 에어에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주행 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이에요. 루시드가 공개한 모델이 4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모델이 바로 에어 드림 에디션과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에요. 내년 2분기에 출시할 예정인데 에어 드림 에디션 같은 경우 가격이 16만 9천 불이에요. 그리고 에어 그랜드 투어링 같은 경우 가격이 13만 9천 불입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가격이죠. 테슬라 모델 S에 도전할 정도의 모델이다 라고 평가한 이유는 바로 주행 가는 거리 때문이에요. 에어 드림 에디션 같은 경우 21인치 휠을 장착할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744km, 그리고 19인치 같은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804km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긴 에어 그랜드 투어링 같은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무려 827km예요. 그리고 가장 저렴한 모델인 에어 퓨어 같은 경우 가격이 77만 400불이고 주행 가는 거리가 649km입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모델 중에 가장 주행 가는 거리가 긴 모델이 모델 S 롱레인지 플러스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402마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643km 정도예요. 모델 S 같은 경우 10월 달에 가격 인하를 하긴 했지만 그 전에 모델 S의 가격은 7만 불 초반이었습니다. 만약 에어가 77,400불로 출시가 되면 주행 가는 거리가 모델 S 롱레인지 플러스와 별로 차이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한 5,000불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에어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에어가 만약 77,000불에 출시가 되면 모델 S가 더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앨런 머스크가 10월 달에 모델 S의 가격을 인하했어요. 원래 72,000불에서 75,000불 정도였는데 69,420불, 20불까지 책정을 했어요. 69,420불로 가격
가격을 인하를 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에서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만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 내년에 미국에서만 출시가 돼요. 루시드 에어를 겨냥해서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보여요. 원래도 루시드 에어보다 가격이 낮았는데 왜 또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했냐?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업체별로 20만 대까지 지급을 해요. 근데 테슬라는 이미 2018년에 20만 대 판매를 돌파해서 보조금을 못 받아요. 69,420불 그대로 보조금 못 받은 채 그대로 전기차를 판매하게 됩니다. 반면에 루시드 같은 경우 루시드 에어 가격이 77,400불로 책정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면 69,900불의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만약 테슬라 모델 S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주행 가능 거리는 오히려 더 짧은데 가격이 비싼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10월 달에 미국 내에서만 선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나, 루시드 에어를 의식해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모델 S보다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주행 가능 거리가 200km 정도 더 길어요. 루시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이 우리 모델 S보다 주행 가능 거리가 더 길구나 하면서 손 놓고 있을 테슬라는 아닙니다. 루시드 에어에 대항할 수 있는 모델을 발표를 했어요. 배터리 데이 때 모델 S 플레이드를 공개를 했습니다. 내년 연말에 시판될 예정인데 주행 가능 거리가 837km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만약 주행 가능 거리가 837km를 넘게 되면 에어 그랜드 투어링의 주행 가능 거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백은 2초 이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에어 그리고 기존 테슬라 모델 S보다 제로백이 더 빨라요. 최고 속도 322km로 루시드 에어 그리고 테슬라 모델 S보다 당연히 최고 속도가 더 빠릅니다. 모델 S 플레이드가 내년 연말에 시판이 시작이 되면 루시드 에어와 미국 시장을 두고 진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드 같은 경우 당연히 전기차 제조업체답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있어요. LEAP라고 해서. 그리고 전기차 제조업체답게 드라이버 유닛, 모터, 인버터, 트랜스미션, 그리고 배터리 패키징 등 전기차 제조업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될 핵심 기술을 내재화했습니다. 실제 루시드 모터스의 드라이브 유닛 같은 경우 테슬라 모델 S의 모터보다 2.5배 작은 크기를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배터리 팩 같은 경우 모델 S 대비해서 13kW 정도 개선된 113kW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중 가장 배터리 사이즈가 큰 모델이 바로 모델 S와 모델 X입니다. 100kW짜리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 테슬라보다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 모델이 바로 루시드 에어예요.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 배터리 팩을 위해서 10년 동안 2천만 마일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개선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포뮬러 E 레이싱 시리즈에 배터리 팩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 포뮬러 E 자동차 대회에 납품되는 자동차 부품들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내구성을 요구하게 돼요. 포뮬러 E에 제품을 납품할 정도면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 공기 저항 계수가 0.21입니다. 공기 항력 계수, 공기 저항 계수, 이 값이 낮아질수록 공기 저항이 적은 자동차예요. 스포츠카 같은 경우 차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공기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빨리 달릴 수 있기 때문이죠. 루시드 에어의 공기 저항 계수가 0.21입니다. 모델 S가 0.23이에요. 테슬라 모델 S를 넘어서 업계 최고 수준의 공기 저항 계수를 보여주는 게 바로 루시드 에어입니다. 루시드 에어는 그리고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최근에 현대차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답게 당연히 전기차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5분 충전으로 10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8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기본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런데 루시드는 현대자동차보다 더 높은 900V 고전압 충전 시스템을 적용해서 충전 속도가 현대자동차보다 더 빨라요. 5분 충전으로 12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약 20% 정도 더 빠른 거죠. 루시드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 출격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한 군데 더 있어요.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은 2009년에 MIT 출신인 로버트 스킬린지 이분이 설립을 했어요. 리비안이 굉장히 유명해진 계기가 있습니다. 아마존으로부터 7억
투자를 받으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 투자와는 별개로 아마존이 전기벤 10만 대를 주문을 했어요. 아마존이 리비안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10만 대를 주문한 거겠죠. 그리고 미국의 빅3 자동차 업체 중 하나인 포드로부터 5억 달러를 투자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25억 달러 자금 조달을 포함해서 총 60억 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2009년 이제 설립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은 업체치고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받은 거예요. 리비안이 내년에 출시할 모델이 두 가지예요. R1T, R1S 픽업 트럭 모델과 그리고 SUV 모델이에요. 리비안의 첫 번째 트럭이다. 리비안의 첫 번째 SUV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리비안이 예약 주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약 일주일 만에 매진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내년 6월부터 그리고 내년 8월부터 픽업 트럭과 SUV의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리비안이 내년에 출시하는 픽업 트럭 같은 경우 굉장히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탱크턴입니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돕니다. 이 기술이 실제 생활에 그렇게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동차로서 신기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돕니다. 뭐 이 기술이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쿼드 모터를 통해서 이 탱크턴 기술을 구현을 했어요. 리비안 같은 경우 2022년 1분기에 인도가 시작되는 예약 주문을 받고 있어요. 배터리 같은 경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라지팩 그리고 400마일 이상 주행이 가능한 넥스팩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넥스팩 같은 경우 추가로 10,000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드벤처 패키지와 익스플로러 패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만약 어드벤처 패키지를 선택하고 그리고 맥스팩 배터리를 선택할 경우 최대 픽업 트럭 가격이 85,000불입니다. 1,000불 예약금을 걸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SUV 역시 예약을 받고 있어요. 픽업 트럭과는 다르게 배터리는 한 종류밖에 없어요. 라지팩 한 종류밖에. 어드벤처 패키지와 익스플로러 패키지가 있고 SUV 같은 경우 77,500불입니다. 가격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0불의 예약금을 지불하면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루시드 에어 그리고 리비안 두 업체 모두 비싼 전기차를 출시해요.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경쟁할 전기차 모델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아우디 이트론 아니면 포르쉐 아니면 테슬라 모델 S나 X와 경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델 S와 X 같은 경우 연간으로 약 6만 대에서 7만 대 정도 팔리고 있어요. 두 업체 모두 미국 시장 내에서만 판매를 시작합니다. 물론 캐나다도 팔긴 하지만 어쨌든 북미 시장에서만 판매를 시작합니다. 스펙으로 봤을 때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의 등장이에요. 하지만 연간 생산 능력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에 테슬라에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이 실제 양산차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